50대 중반인 남편이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종양으로 직장이 막혀 있습니다. 종양이 너무 커서 20일간이나 변을 배설하지 못해 장이 파열될까봐 당분간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 검사 결과 암이 의심되며 직장에 큰 종양이 복강 림프에 전이돼 종양 제거 수술을 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입원 대기자들이 많아서 입원이 가능한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응급실은 내일 오후 5시까지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지난달부터 과민성 대장증후군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설사가 멎으면서 변이 안 나왔고 체내에 쌓인 독성 때문에 종양이 급격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직장이 막혀서 장이 파열될 수도 있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눈앞에 닥치면 걷잡을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올라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의 공포를 온전히 느껴줘야 합니다. 느껴주지 않고 무의식에 억눌러놓고 있으면 죽음의 공포가 나를 완전히 덮쳐버려 죽음의 공포에 떠는 나가 되어버립니다. 이 자아는 공포스러운 상황들을 자꾸만 창조해 나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느껴주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줍니다. 남편은 과거에도 이 신호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느껴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심한 설사와 불면증을 겪다가 작년 초 극심한 죽음의 공포를 느껴서 병원 응급실에 갔고 검사 결과 다른 이상은 없고 공황장애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후 한의원을 다니며 1년간 보약을 먹는데 작년 말부터 배와 허리 쪽에 통증을 느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두어 달 전쯤 위층에 사는 할머니가 아파트 베란다 쪽으로 뛰어내려 비명을 지르며 즉사했는데 쿵소리와 비명을 듣고 남편과 제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이 39도까지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제가 에탄올 소독약 스프레이를 뿌린다는 게 노즐 방향을 잘못 보고 제 눈 쪽으로 뿌려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얼굴 피부병과 종기, 190이 넘는 고혈압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병원에서 처방해준 혈압약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약을 먹는데 그 후로 설사가 멈추고 대변을 못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주 초 큰 병원에 가서 8cm짜리 종양을 발견하고 입원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며칠 사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어제 응급실에 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느껴주지 않은 죽음의 공포는 지난 몇 년간 심한 설사와 불면증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포를 느껴주지 않으니 공황장애로 더 커졌습니다. 그래도 느껴주지 않으니 이번에는 이웃집 할머니의 투신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느껴주지 않으니 열이 39도까지 치솟고 피부병과 종기, 190이 넘는 고혈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느껴주지 않으니 이번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나타났고 그래도 느껴주지 않으니 이번에는 대장의 종양으로 나타나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공명하면서 아내인 나도 내 눈에 소독약을 뿌리는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내가 공포를 느껴주지 않고 강한 살기로 무의식에 짓눌러 놓고 있으니 점점 더 공포스러운 현실로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공포스러운 상황들은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죽음의 공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저는 부모님 문제로 10대 초부터 평생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며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이 항상 아팠었고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도망가 졸업 후 일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갑자기 식도부터 가슴, 위장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증상이 생겨 지금도 식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버지는 집안 선산 문제로 고소당해 괴로워하시다가 80대 초반에 자살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한때 치매 증상을 보이고 얼굴까지 변형되는 등 죽을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남편이 주식 투자로 많은 등 온갖 힘든 일을 겪다가 저는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 폐인처럼 살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은 녹내장에 걸렸고 저는 작년 가을부터 3차례나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극심한 실명에 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마음 공부를 해왔는데 올 봄엔 마음 먹고 저의 깊은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사흘간 느껴준 뒤 잠시 매우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갑자기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고 동시에 시력이 뚝뚝 계속 떨어져 오히려 몸과 마음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공포스러운 상황은 내가 젊어서부터 끊임없이 내 눈앞에 펼쳐져 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를 제대로 느껴주지 못했습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공포를 제대로 느껴주면 어떻게 될까요? 공포스러운 상황도 정말 멈추게 될까요? 남편이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암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려됐던 수술 부작용도 없이 깔끔하게 회복 중입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미 장 폐색으로 20일간이나 변을 못 본 상태였고 장이 곧 파열될 거라는 진단으로 떨고 있었는데 기적처럼 바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장의 종양은 12cm이고 스텐트 때문에 대장 한쪽에 이미 큰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깔끔하게 제거됐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받던 4시간 반 동안 저는 거울을 보며 두려움을 느껴줬고 두려움이 잦아들면 참회와 감사 기도를 병행했습니다. 남편도 수술 전 저와 함께 지난 날들에 대한 참회와 감사를 계속하다 보니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던 종양 제거 수술을 급작스럽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였고 남편은 생사의 경계를 오가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빨리 수술을 받고 회복될지 몰랐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니 남편이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혹시 숨어 있을지도 모를 암세포들을 제거하기 위해 받아야 한다는 항암 치료도 잘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로 무의식에 억눌린 두려움을 느껴주고 정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억눌린 죽음의 공포는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로 내 무의식에서 올라옵니다. 내가 느껴주지 않고 무의식에 억눌러 버렸으니 무의식에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느껴주면 표면의식인 현실로 물질화돼 올라오지 않고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집니다. 느껴주지 않으면 점점 더 공포스러운 현실로 물질화돼 올라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껴주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죽음의 공포는 난 죽는 게 공포스럽다는 느낌을 가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느껴주면 생각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느껴주지 않으면 무의식에 억눌려 있다가 공포스러운 상황을 창조해 내 눈앞에 펼쳐지게 합니다. 공포스러운 상황은 진짜가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 풀어놓아줘야 할 공포스러운 생각이 억눌려 있으니 느껴주어서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라는 원래의 나인 관찰자가 나에게 보내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치유 사례를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례를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